오늘 리뷰는 바로 PG 퍼펙트 그레이드 건담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되게 오래간만에 꺼내보는데 제가 채널 초창기에 역시 리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해봅니다. 발매는 2009년 3월, 가격은 엔가로 18,000엔에 발매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PG 스트라이크 건담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스트레이의 디테일을 한 외장들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조립이 진행이 되는데, 설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원래 아스트레이 자체가 그 헬리오폴리스에서 개발되고 있던 GATX 시리즈,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크 등등등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아스트레이이기 때문에 뭐 설정상으로는 일리 있는 그런 형태긴 해요. 그치만 굳이 그랬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또 들어봅니다. 그래도 이 가메라 스트레이트의 디테일이나 이런 모습, 전체적인 형태, 이런 프로포션에서는 확실히 좀 근육질 느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기도 해서 굉장히 멋지다 라고 하고 싶네요.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거에 제가 초창기에 산 거여서 초회 한정 특전이 들어있습니다. 빠밤! 건담 시드 아스트레이 코믹스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단편 코믹스를 그려주셨거든요. 근데 퍼펙트 그레이드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등장하는 아스트레이의 디테일이 PG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아스트레이 캐릭터 주인공 소개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우주의 뭐 콜로니 어디에 뭐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정크 길드, 예, 여기에 그려져 있는 레드 프레임이 PG 디테일로 그려져 있다. 이게 손잡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PG 디테일로 그려져 있죠. 밑에는 여러 가지 모비시트들이 보입니다. 해가지고 뭐 스타게이저도 잠시 등장을 해주고요. 막 질 수 없다 하면서 뭔가 이제 운석이 막 날라오는데, 그거를 레드 프레임이 이제 가메라 스트레이트 빼들고 일도 양단하러 가서는 딱 이렇게 일도 양단을 하는 요런 모습이에요. 예, 요런 식의 이제 단편 코믹스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매뉴얼은 언제나 그랬듯 이제 두 권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조립 매뉴얼입니다. 안쪽에 파츠들 리스트 나오면서 이렇게 조립하는 매뉴얼이고요. 페이지 자체는 맨 뒤로 가면 이제 25페이지까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매뉴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아스트레이에 대한 소개예요. 말 그대로 이 PG의 소개. 그래서 뭐 이제 가동은 이 정도 되고, 뭐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고, 무장은 어떤 게 있고, 디테일은 어떻고 하면서도 이제 세계관 소개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개발도가 나와 있어요. 저 이런 페이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트라이크 건담부터 뻗어나가는 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대로 쭉 뻗어나가고 옆으로 와가지고 이제 뭐 아카츠키도 등장을 하고, 뭐 무라사메 뭐 이러다가 뭐 일단은 스트라이크에서 파생돼서 이제 아스트레이들이 개발이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뭐 여기 보면 아스트레이 5호기도 이렇게 실루엣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이름은 물음표. 그래서 처음 발매 때는 막 골드도 나와 있고 그린도 나와 있으니까 야, PG로 이거 다 나오는 거야? 대박이네 했는데, 블루 프레임만, 그것도 웹판정으로, 그것도 바주카만 껴서 나왔죠. 뭐 뒤에는 간단하게 뭐 이것저것 소개하는 멘트들, 그리고 뭐 이제 아스트레이의 뭐 행보 막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이거 보고 전 뽕 엄청 찼는데, 이제 골드 프레임의 양팔이 다 블리치인 경우, 이것도 설마 이것도 PG 했는데 개뿔.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스트레이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뭐 M1도 있고요, 뭐 있는데 이것도 PG 했는데 개뿔이었고요. 그 외에 뭐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소개가 되어 있고, 뭐 옵션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설마 이것도 PG 했는데 이것도 아니었고요. 이런 거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데칼 가이드입니다. 테트론 실과 건식 데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예약 특전으로 사면은 빨간 색깔 추가 상자를 줬어요. 그 안에 클리어 외장이라던가 타이거 피어스, 이제 거미 한 자루 더 들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리뷰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초회 한정 상자에 타이거 피어스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요거
아스트레이 본체를 조립하고 나면 남는 부품입니다. F35번 부품인데요. 매뉴얼상으로는 F35번 부품은 X표가 쳐져 있습니다. 정크 파츠란 뜻이죠. 그래서 매뉴얼에도 X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품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약 특전인 그 빨간 색깔 상자 클리어 바디에 들어있는 타이거 피어스를 본체에 장착하기 위한 추가 조인트입니다. 이 부품은 초회 한정 박스에 있는 매뉴얼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는 정크다. 근데 나는 한 자루 더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 조인트는 버리면 안 됩니다. 가베라 스트레이트 조인트에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우면은 이 겉에다가 이거 한 자루 더 낄 수 있어요. 근데 본체 매뉴얼엔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다. 그 외에도 본체에 사용하는 발바닥 미끄럼 방지 패드입니다. 발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2개 들어있는데 하나는 다 쓰고 하나는 여기 위에 네모난 패드 2개가 남거든요. 이거 역시 그 초회 한정 박스에 있는 타이거 피어스의 칼집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본체의 구성들을 살펴볼 텐데 일단은 짜잔! 60분의 1 스케일의 로귤 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기가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복장의 디테일, 옷의 주름, 뭐 얼굴, 머리카락 스타일, 이 삐죽삐죽한 이 머리, 뒷모습까지도 뒤에 좀 엉덩이에 뭐 주머니 뭐 이런 부분들 디테일은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60분의 1 스케일이고요.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 한 세트 들어갑니다. 보면은 이제 연질 클리어인데 안쪽에다가 입자를 넣어놔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특징이고 아스트레이의 이펙트 특징 중 하나죠. 빔사벨 이펙트는 항상 이렇게 좀 뿌리 부분이 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디테일 들어가는 게 이게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빔 라이플 볼륨감 아주 좋은 빔 라이플입니다. 이거 자체도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프레임이 있어요. 와우. 기본적으로 이제 클리어 팟으로 센서 부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립 부분 좌우로 회전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디테일들 보면 건식 데카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이제 여기저기 마킹들이 붙는 모습이고요. 반대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수납용 조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허리에다가 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쉴드! 짜잔! 많이 보던 쉴드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래도 뭐 전체적인 볼륨감, 각진 디테일, 외형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멋들어지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끝부분 뾰족하게 또 조형이 되어 있어서 보기도 좋고 내부의 디테일 역시 볼만합니다. 손잡이 자체는 펼쳐서 위아래로 슬라이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인트 부분은 이렇게 한쪽을 탈거를 해서 회전시키면은 이제 쉴드 자체의 방향을 좀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중 하나가 이 위에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올리면 짜잔! 요 안쪽에 클리어 파츠를 덮어주는 형태입니다. 이 사이에 클리어 파츠를 쓰는데 이렇게 막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겉에는 뭐 건식대 칼과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전용 마킹들이 좀 들어가는 형태고요. 조금씩 그런데 고우션 마킹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을 대표하는 무장이죠. 전체적인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30cm가 넘어가요. 이렇게 자를 대봐도 검집만 한 35cm, 6cm 나오네. 와우, 검집까지 해가지고 상당한 길이를 자랑을 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거기다가 금색 부분들도 제대로 맥기 코팅, 아주 멋들어진 광택이 들어가 있고요. 반사 좋다. 뭐 디테일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파츠 분할 완벽하죠. 검집에 빨간 색깔, 뭐 91 문자 한자가 마킹이 들어간다든가 그 주변에도 자그마한 마킹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오면은 겉에 있는 이 프레임을 통해서 이렇게 가베라 스트레이트가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후크를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후크를 풀어서 검을 빼보면 좋다. 보면은 검날도 역시나 다 코팅되어 있고요. 이 특유의 이 물결 무늬도 다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쫙 꼽아주면 따단! 칼날의 끝부분이 꽤나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아주 멋지게 코팅되어 있는 칼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쫙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코등이 부분 가면은 가드 부분에 오니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뿔이 양쪽으로 나 있는 이빨이 흉악하게 생긴 요런 모습이 앞뒤로 다 들어가 있고요. 뒷면 역시 특유의 문양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손잡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검은색 부분부터 해서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뒤로 가도 이렇게 오니의 얼굴을 한 것 같은 형태의 이런 손잡이 끝부분에 장식이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재밌는 게 이 가운데 금색깔 핀 하나 있잖아요. 이거 빼면
실제 일본도라든가 이런 검들도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던가 그러지 않던가요? 이거를 이쑤시개 같은 걸로 뺀 다음 그대로 칼날을 뺄 수가 있습니다. 짜잔! 이 끝부분이 이렇게 고정 핀으로 고정되는 형태인 거죠. 여기에는 아까 검집에 있었던 요 한자가 새겨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대신에 요 핀 있죠? 이거 되게 작아요.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굉장히 얇고 작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의 검집도 이 뒤에 보면 이렇게 프레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락을 풀 수가 있어요. 짜잔 해서 손잡이 끝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 이걸 손바닥에 고정하고 손에 쥐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소에 허리에 장착할 때는 이렇게 수납할 때는 이걸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이 프레임을. 그리고 이 프레임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절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베라 스트레이트 끝부분이 꽤나 뾰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한 보호 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반투명한 튜브고요. 이 튜브를 살짝 짜부시킨 다음에 이렇게 칼날 끝을 이런 식으로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평소에 이렇게 검집에 수납한다 그러면은 뭐 딱히 튜브는 필요 없죠. 그리고 정크 파츠 중에 스트라이크 건담의 바리에이션이라서 남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요. 저는 그냥 버려버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스트라이크 건담의 아머 슈나이더인데 그게 통짜 파츠였단 말이에요. 그게 통으로 남습니다. 한 세트가. 이 빨간 색깔 칼날에 하얀색 손잡이라고 있는 이게 남습니다. 자, 그럼 PG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좀 육덕진, 좀 근육질의 그런 외형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애초에 PG 스트라이크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도 그런데 그 프레임 위에다가 한 번 더 이제 레드 프레임의 외장 내지 또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라서 프로포션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육덕진 느낌인 거죠. 그래서 좀 측면으로 갔을 때는 이런 장단지 두께라든가 이런 것도 꽤나 두껍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근육질의 느낌이긴 하다라고도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아스트레이 특유의 백팩의 형태라든가 스커트 뒷모습이라든가 특히나 이 종아리 라인이나 이런 디테일 이런 게 꽤나 멋지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다른 등급들을 가져왔으니까 비교해볼까요?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의 HG, RG, MG입니다. 해서 사이즈라든가 이런 느낌 비교용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MG가 PG의 디테일 일부를 좀 참고해서 만들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PG는 2009년 3월에 발매했지만은 MG는 2010년 2월 달에 발매했거든요. 약 1년 뒤에 발매한 거라서 프로포션 자체도 훨씬 더 날씬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뒤로부터는 약간 이 MG가 약간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의 그 기준이 된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이 뒤로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스트레이 얼굴이야 원래 잘생겼으니까 PG도 잘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지 않을까. 뒤통수도 잘생겼거든요. 뒤통수에는 건식 데칼이 하나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뒤쪽에 클리어 파츠가 사용이 됐고, 그리고 옆에도 클리어 파츠가 사용이 됐고, 그 안쪽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데칼이 또 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멋들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색깔 라인 부분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진 거라서 꽤나 깔끔하게 조립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 같은 경우도 뭐 샤프하게 조형 잘 되어 있고, 그 위에 요 센서부 같은 경우도 클리어 파츠로 그 안쪽엔 또 스티커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안쪽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샤프한 느낌. 그리고 얼굴 부분도 파츠 분할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요 눈 부분 있죠. 눈 부분에도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하는데 그 겉에 있는 아이라인 검은 색깔 이거는 스티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PG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머리에 LED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개봉. 안쪽에 직접 조립하는 LED 유닛이 들어갑니다. 직접 조립을 해야지만은 이전에 과거 PG들처럼 이렇게 막 전선을 연결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터미널 몇 개 조립하고 LED 하나 끼워 넣고 이러고 끝이에요. 배터리는 CR1220번 사용합니다. 부속되어 있지 않아요. 별매입니다. 그래서 뒤에 스위치 온 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형식이죠. 초록 색깔 불이 들어옵니다. 요거를 이제 뒤통수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스위치 온 하면은 짠! 아주 멋들어지게 눈에 불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불을 끄고 이 상태에서 불을 켜면 이런 느낌. 껐다가 켰다가.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흉부 위에 있는 빨간 색깔 부분까지도 다 파츠 분할이고요.
그 외에는 건식 데칼을 조금 사용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마킹들이 조금씩 더 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흉부 안쪽에 덕트부터 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파츠 조립하는 부분들, 몸통도 당연히 PG 스트라이크 건담의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PG 스트라이크 건담의 그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일단은 요 옆구리랑 겨드랑이에 있는 실린더, 가동식 실린더, 여기 코팅 파츠가 사용된 것도 동일하게 쓰였고요. 전체적으로 가려놓기는 했지만 한두 겹만 벗겨보면은 그 안에 스트라이크 건담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등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아스트레이 특유의 그런 외형의 파츠들이 다 쓰이긴 했지만은 내부는 스트라이크 건담이 그것을 사용한다. 이따 프레임 볼 때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백팩 같은 경우도 가동 기믹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치만 플라이트 유닛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히 쓸모가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스트레이의 상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콕피트 해치 오픈, 일단은 흉부를 완전히 한번 들어주고 하얀 색깔 부분 복부 파츠를 가능한 아래에 벌려주고, 그리고 흉부의 해치를 락을 풀면서 슬라이드로 밑으로 빼줍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앞을 열어주죠. 안쪽에 보면은 역시나 로우귤이 탑승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는 이렇게 모니터 파츠가 있습니다. 모니터 이런 식으로 다시 밀어 넣을 때는 역순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얀색 파츠 안 걸리게 잘 만져서 흉부 넣고 복부 닫고, 그 다음은 어깨. 기본적으로 왼쪽 어깨에는 로우귤의 마킹이 들어갑니다. 테트론실이고요. 이거 부착할 때 라인 잘 맞춰서 부착하면 됩니다. 그 위에도 마킹이 하나 붙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좀 심플하게 아스트레이라고만 적혀있는 부분 작게 이렇게 부착할 수가 있고, 어깨 윗부분에는 이렇게 작게나마 라인 마킹이 또 붙기도 합니다. 조그만하게 붙게 되고요. 어깨 바깥쪽에 관절 살짝 노출되어 있는 디테일이라든가 어깨 뒤쪽, 약간 아스트레이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안쪽에 어깨 뒤쪽 내부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뭐 이제 외장 안쪽에도 프레임들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팔 부분 역시 다 파츠 분할로 하얀색들 파츠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도 이런 조형이라든가 이런 각진 모습들 보이는 게 좀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킹이 조금씩 붙습니다. 여기도 라인이나 이런 것들 좀 붙게 되고,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진짜 근육질의 느낌이라는 게 확 와닿죠. 특히나 팔 뒤쪽의 디테일도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런 위쪽에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기존의 아스트레이랑은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손은 전지가동식 손을 사용합니다. 스트라이크 건담에 쓰였던 그 통짜 프레임의 손을 사용하고 있고요. 손가락마다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마킹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아스트레이 특유의 그 느낌 그대로죠. 여기 고관부 끝에 이렇게 붉은 색깔 라인이라든가 스커트의 요 빨간 색깔 파츠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의 디자인도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 아주 잘 나와 있고요. 뒤쪽 스커트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 괜찮고, 마찬가지로 디테일 괜찮고, 여기에 라인 마킹이 붙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고관절 부분은 합금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스트라이크 건담부터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 아스트레이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리, 아무래도 가장 뭔가 프로포션이 두툼한 그런 부분이 또 다리 부분인데, 먼저 허벅지, 기본적으로 마킹 실이 조금 붙습니다. 약간씩 붙게 되고, 특히나 이 외형 부분에 이런 진짜 굴곡들, 이런 뭔가 근육이 튀어나온 것 같은 이런 굴곡들이 들어가요. 다른 아스트레이에는 없는 PG만 갖고 있는 디테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조형 자체가 이런 거. 그리고 뭐 무릎으로 내려가는 라인도 이어지게끔,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무릎 라인은 곡선 아주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허벅지 바깥쪽 같은 경우도 안쪽에 프레임, 겉에 씌워진 외장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컬러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 자세히 보면 색깔이 되게 진하죠. 엄청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허벅지 뒤쪽에도 약간 내부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는 이런 형태의 디테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아리 바깥쪽으로 와서 여기도 클리어 파츠, 그 안쪽으로 또 마킹이 붙습니다. 해서 형식 번호가 붙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요 특유의 이 종아리 외장 파츠도 잘 되어 있고, 그 밑으로도 이제 추진 장치의 디테일들을 한 형태의 이런 뒷모습, 다리 뒷모습, 요게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하얀 색깔의 외장이라든가, 다리 바깥쪽에 이렇게 날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정강이의 이런 곡선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도 이제 특유의 그 디자인을 잘 살려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건식 데칼을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얀 색깔 라인들. 그리고 발바닥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은 아스트레이는 발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습니다. 꽤나 많이 붙어요. 여기저기 많이 붙어가지고 지금 진한 검은색 부분은 다 미끄럼 방지 패드거든요. 그래서 포즈를 취해도 마찰력만 충분한 곳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접지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골반 안쪽에 합금 파츠 사용한다고 했죠. 무릎 관절 내부도 합금 파츠를 씁니다. 합금 파츠 위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파츠를 덮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이 정중앙 부분만 지금 광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저게 합금 파츠입니다. 자, 그럼 프레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사전에 설명했듯이 프레임 자체,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PG 스트라이크 건담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약간 아스트레이에 맞춘 추가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 그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만 봤을 때 첫인상, 이게 발매 당시에 이 PG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의 별명이 있었어요. 소고기 프레임. 약간 소고기 육회 프레임이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레드가 투톤이거든요. 이제 주로 외장에 쓰이는 조금 더 선명한 빨간색, 그리고 프레임에 쓰인 진짜 그 생고기 같은 붉은색. 거기에 하얀색 손가락이나 이런 거 일부 보이잖아요. 이건 뭐 지방이지 이제. 마블링 아니겠습니까? 마블링. 그래가지고 그런 별명이 있었다 해서 뒷모습도 보면은 PG 스트라이크에 쓰였던 그 프레임이 그대로 쓰이고 있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일단 머리 부분은 신규가 맞습니다. 뭐 이런 정수리에 들어가는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아스트레이에 맞춘 신규 프레임이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 양옆으로 해서 안쪽에 디테일 파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눈은 이 안면부, 그러니까 얼굴 쪽에 눈 파츠가 들어가서 뒤에 LED 유닛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뒤통수로 가보면은 LED 유닛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뭐 외장 씌우고도 뺄 수 있지만 프레임 상태면 더 빼기가 편하죠.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 안쪽에 이렇게 옆구리 실린더라든가 겨드랑이 실린더라든가 이런 것도 뭐 어차피 외장 씌우고도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스트라이크 때 봤던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레이에 맞춘 부분, 이런 복부의 추가 파츠나 이 흉부의 콕피트 해치 부분의 추가 파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스트레이에 맞춘 거다. 그리고 등을 보면은 여기 비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원래는 스트라이크가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제 아스트레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이 부분에다가 외장을 채워버리죠. 정확히는 외장도 아니다. 여기도 프레임이네요. 이렇게 씌워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이제 아스트레이에 맞춘 형태인데 여기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PG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아스트레이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어깨 뒷면이잖아요. 안쪽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체형이에요. 안쪽에 프레임이 안 들어가냐? 안쪽에 추가 프레임 들어가요. 근데 이 추가 프레임이 이 겉에 드러나 있는 이 디테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좀 어중간했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뭐 앞쪽 같은 경우도 추가 프레임 안쪽에 이렇게 디테일 막 들어가 있고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이제 PG 스트라이크가 떠오르는 프레임들이 쫙 보이죠. 여기 밑에까지도 쭉 이제 이거 PG 스트라이크의 그거네 하는데, 이제 앞면은 이렇게 아스트레이인 거죠. 앞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프레임 위에다가 추가로 더 씌워놓은 형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내부는 스트라이크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허벅지도 이제 프레임 스트라이크가 쓰던 거고, 요 다리 정중앙부도 다 스트라이크가 사용을 하던 거죠. 그 앞에 이제 아스트레이에 맞춘 파츠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 거고, 이 무릎 같은 경우도 너무 대놓고 스트라이크여가지고, 그리고 뭐 뒤로 가면은 이제 스트라이크는 썼는데 아스트레이는 안 쓰는 조인트도 있어요. 이렇게 뒤에 외장 들어보면은 안쪽에 C형 파츠가 하나 보이죠? 이거는 아스트레이는 사용하지 않아요. 더구나 그 안쪽으로도 막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아스트레이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 역시. 그리고 발 안쪽도 이렇게 스트라이크의 프레임이죠. 그 겉에다가 아스트레이의 디자인의 발을 씌워놓은 형태입니다. 그래도 PG잖아요? 당연히 이제 외장 안쪽에도 디테일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가동은 그렇게까지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목 부분 기본 볼관절입니다. 고개 돌리는데 턱 부분이 주변에 많이 걸려요. 뒤통수 같은 경우도 주변에 많이 걸려서 그 고개를 돌리려면은 조금 이렇게 각도 조절 같은 걸 좀 잘 해줘야 돼요. 해서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게 가능하고, 아래쪽에 이제 목 자체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그래도 고개 들고 숙이는 데는 뭐 별 문제 없이 크게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많이 뽑혀 나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예. 수평 상태에서 살짝 나오고 살짝 뒤로 가고 요런 느낌이라서, 대신에 이제 어깨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상하로 가동하는 이제 어깨를 들썩이는 관절도 들어 있고요. 어깨 외장은 팔과는 별도긴 하지만 가동 범위가 넓진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팔을 옆으로 크게 들어 올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리고 팔을 들고 내리는 부분 축관절로 크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요. 팔 자체도 회전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회전하는 부분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팔꿈치 부분도 살짝 회전을 해요. PG 스트라이크 때부터 있었던 관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크게 굽혀집니다. 이게 그래도 또 연동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팔 상박을 보면은 팔을 굽히면서 슬라이드해서 뒤에서 따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게 굽혀줄 수가 있고, 팔의 하박 같은 경우도 안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가동을 하는 관절을 가지고 있죠. 이거 역시 스트라이크 때부터 쭉 있었던 관절이기도 하고요. 손목 같은 경우도 살짝씩이지만 이렇게 가동합니다. 살짝씩이지만. 그리고 볼관절 크게 가동하고, 손목 자체에도 축관절이 있으니까 크게 손목을 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전 한 45도는 조금 부족한? 조금 모자란 정도로 회전, 축관절로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흉부도 이렇게 들고 숙이는 관절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엄청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흉부도 이렇게 스윙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이 허리 중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허리 가동 자체가 막 무지막지 좋진 않다. 물론 뭐 가동하면서 이렇게 안쪽에 실린더가 동시에 연동해서 가동을 해주고, 겨드랑이 같은 경우도 들고 내리는데 이렇게 실린더 가동을 해주고, 디테일은 좋은데 확실히 좀 가동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골반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스커트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봐야겠죠. 전면부 스커트에 폴리캡을 통해서 이렇게 볼관절이랑 이런 게 있긴 한데, 앞에 빨간색 파츠가 또 별도로 움직이는 애거든요. 개별로 움직이는 애인데 이것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게 최대한 든 겁니다. 이게 사이드 스커트라든가 이런 쪽은 또 이제 스트라이크 때부터 프레임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이 안쪽 프레임이. 그래가지고 좀 들고 숙이는 게 뭐 크게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스커트 자체도 볼관절이고, 뒤쪽 스커트 역시 볼관절로 크게 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들면은 위에 이 외장 부분이 골반 프레임에 딱 걸려요. 이렇게 안쪽도 걸리고 위에도 걸리고 다 걸려요. 그래서 90도도 못 들거든요. 그래도 옆으로 드는 부분은 좀 어떨지 크게 들어집니다. 90도가량 들어지고요. 뒤쪽으로 드는 것도 편하게 들어지네요. 근데 여기서 스트라이크의 프레임을 쓰다 보니까 고관절 축이동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락을 풀고 고관절 축을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락을 한번 다시 걸고, 이런 식으로 크게 축이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다리를 그래도 들어 올리는 게 더 쉬워질 줄 알았으나 더 잘 걸리는 앞에 장애물이 가까이 오면서 더 잘 걸리는 느낌 약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되는 게, 고관절을 감싸고 있는 이 관절을 감싸는 합금 관절을 감싸는 이 고관절 내부 폴리캡, 여기도 보이는데 안쪽에 금 간 거 보이죠? 찢어졌습니다. 계속 압력이 가해지니까 이 고관절 폴리캡이 찢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스트라이크 때부터 고질병이었습니다. 있었어요. 원래 스트라이크 때부터 쭉 이랬거든요. 뭐 레드 프레임이라고 크게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볼만한 게 이 골반 안쪽인데, 얘가 스트라이크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은 이렇게 스탠드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나옵니다. 근데 스탠드는 스카이 그래스퍼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무릎도 기본 이중관절이지만 여기저기 슬라이드를 많이 합니다. 이 종아리 뒤쪽 외장 슬라이드라고요. 무릎 외장도 연동돼서 움직여주고요. 허벅지 슬라이드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굽히고 나니까 허벅지 외장이 슬라이드하면서 위에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그냥 든 거랑 허벅지 슬라이드가 된 상태에서 든 거랑 든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릎을 굽혀야 다리를 더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나저나 무릎 굽히는 거 멋있죠? 무릎, 허벅지, 종아리 다 연동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관절 아주 멋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 잘 보면은 발목의 앞에 이렇게 가동식 실린더가 들어있기는 한데 단순히 이렇게 굽혔다 펴는 걸로 가동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좌우로 발목을 돌릴 때 좀 가동을 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편하고요. 기본적으로 발목을 돌리는 부분이 축관절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크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린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발목을 펴고 굽히는 게 굉장히 크게 가동을 하죠. 여기서 좀 볼만한 게 정강이 외장과 종아리 외장인데 발목을 굽히고 펼 때마다 이 부분들이 다 연동해서 움직여줍니다. 보이죠? 정강이 같은 경우도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발목을 안쪽으로 꺾어주는 자체 축관절이 하나 있긴 한데 이 위에서 또 한 번 연동이 있습니다. 움직여주면은 다리의 좌우 외장 보이죠? 위치가 계속 달라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목을 안으로 크게 꺾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바닥도 앞으로 크게 굽혀지기도 하죠. 그래서 무릎 꿇기가 완전히 불가능은 아니지만은 스트라이크만큼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 현실이죠.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고관절 쪽이 아니었을까. 외장이 두껍게 올라가면서 가동에 제약이 생긴 형태라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쉴드의 장착은 팔꿈치 외장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쉴드 조인트를 그대로 끼워주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쉴드 방향이 뒤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쉴드 조인트를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이렇게 한쪽 락을 풀고 그리고 조인트를 뒤집어 주고 그리고 끼우면 됩니다. 그치만 이렇게 하면 이거 조인트가 되게 헐겁거든요. 이거 조립한 직후에도 그렇게 고정성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손잡이까지 같이 잡아줘야 합니다. 손잡이를 먼저 끼우고 팔꿈치로 가서 조인트를 장착을 하는 거죠. 장착이 끝났으면은 손도 잘 쥐어주고 앞으로 와보면은 깔끔하게 쥐고 있는 형태가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는 이 스커트 이렇게 스커트가 가로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외장들을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럼 안쪽에 구멍이 나타나죠. 여기다가 조인트를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드프레임의 기본 형태 완전 무장을 해봤습니다. 빔라이플, 쉴드, 가베라 스트레이트. 뭐 솔직히 뭐 스트라이크의 프레임을 갖다 써가지고 뭐 가동이 아쉽네, 뭐 아니면은 뭐 프로포션이 육덕져졌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듬직해요. 오히려 이 근육질의 프로포션이 더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되게 듬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첫인상이 어땠냐면은 역시 그래도 피지는 피지다. 이 볼륨감에서 오는 멋은 이거는 숨길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같은 걸 RG 같은 이런 144분의 1로 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을. 이게 맛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게 MG 이후로 나온 프라모델 아스트레이들은 다 이렇게 좀 날씬하고 날렵하고 이런 프로포션이라면은 PG는 그 정반대거든요. 이 듬직함은 다른 아스트레이에서는 맛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간단한 라이프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이게 전용 스탠드 같은 게 들어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바닥에서 포즈를 취해야 하는데 그래도 미끄럼 방지 패드가 발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좀 나은 편이긴 해요. 그치만 이 미끄럼 방지 패드도 이게 어중간하게 포즈를 잡으면은 무게중심에 의해서 이렇게 쏠립니다. 밀려요, 약간씩. 그래서 포즈 잡을 때 되게 조심조심 이게 발목 가동도 좋은 것 같지만 애매해요. 이렇게 다리를 벌리는 액션에는 그렇게 대응은 많이 못해서 그래서 포즈 취할 때는 무게중심 잡고 이런 거 좀 잘 해야 됩니다. 조심조심. 간단한 가드 모션도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실드로 앞을 막고 있는 이런 느낌. 근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실드 사이즈가 묘하게 작네요. 덩치에 비해서 작아 보인다라는 느낌? 분명 실드가 작진 않거든요. 그리고 빔라이플도 이렇게 수납 조인트를 통해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수납을 해줍니다. 그리고 빔사벨 발도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팔을 뒤쪽으로 해서 빔사벨을 뽑으려는 이런 느낌. 그렇게 빔사벨을 뽑아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이 당시 초창기 아스트레이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빔사벨도 잘 꺼내들지 않는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얘 본체, 기체의 에너지를 잡아먹지 않는 그런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실검이죠.
일단 허리에 조인트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이런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는 이런 포즈인데 지금 저처럼 취하려면은 요 검집의 프레임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조인트가 이렇게 가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동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잡이 높이를 높이면서 포즈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코믹스에도 나오지만은 아까 그 특정 코믹스 있죠? 거기도 나오지만 연결을 푸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검집을 빼면은 이 프레임을 그대로 이렇게 접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그리고 검집은 제 왼손에다가 조인트 껴서 장착.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손에 쥐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발도 포즈도 한번 취해봤고요. 아니면 이런 포즈도 괜찮죠. 이렇게 검집을 가로로 들고 이렇게 검을 빼고 있는 듯한 이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시하기 좋은 포즈는 이거죠. 두 발로 딱 세우고 가베라 스트레이트 들고 한 손엔 검집도 들고 해가지고 요 포즈 괜찮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용작원법도 바로 한번 해봤습니다. 검도 길겠다. 손 모양도 맘대로 할 수 있겠다. 손목 가동도 괜찮겠다. 바로 한번 취해봤죠.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종종 아스트레이의 공식 이미지라든가 일러스트 같은 데 나오는 그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게 비슷한 포즈가 공식 사진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검집이 그땐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비슷한 분위기로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이 포즈로 취했을 때는 베스트 앵글이 있어요. 상체 클로즈업. 이거 약간 구판 HG 박스아트가 이거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았나? 클로즈업 하니까 문득 떠오르네요. 아무튼 요렇게 좀 클로즈업 해놓는 게 베스트 앵글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포즈는 박스아트에 나오던 그 포즈 비슷하게 구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전용 스탠드가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액션 베이스 1, 2개에다가 이 다리 사이에 끼우는 조인트 있죠? 이걸 이용해서 골반을 앞뒤로 잡아줬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역시나 그렇게 막 온전하게 이렇게 세웠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무게중심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있는 데다가 허리도 지금 허리 살짝 뽑아가지고 더 돌렸어요. 이게 박스아트에 쓰인 이 포즈가 허리가 그냥 안 돌아가니까 허리를 뽑았더라고. 허리 살짝 뽑으니까 더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PG 퍼펙트 그레이드의 건담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볼륨감 그리고 덩치 그리고 이 근육질의 이런 체형 이런 프로포션이 어마어마합니다. 뭔가 정말 PG만의 멋, PG만의 그런 실루엣 그게 정말 멋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PG 스트라이크 건담의 프레임을 그대로 또 한번 활용을 했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막 이렇게 외장들을 더 씌우고 이러다 보니까 가동 범위가 좀 안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관절이고 PG도 이렇게 멋지게 포즈들을 취해줄 수 있는데 이제 또 스탠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박스 아트도 따라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관절부에 합금 파츠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고관절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때부터 쭉 폴리캡이 터졌다. 폴리캡이 찢어졌다 이런 이제 고질병도 좀 있었고 마찬가지니까 얘도 같은 프레임 쓰니까요. 그리고 이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다리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이렇게 막 대단히 강도가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도 폴리캡도 쓰거든요. 그래서 나름 포즈가 잡히지만 좀 아쉬운 구석들이 많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네요. 그나마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도 넓고 그리고 스카이 그래스퍼를 사면 전용 스탠드도 있으니까 세워놓기도 편하고 이렇긴 하지만 아스트레이는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치만 아까 라이플 실드 하고서 딱 세웠을 때 그 듬직함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PG만의 멋 PG 아스트레이만의 멋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